이번에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마지막 강의입니다. 112회 실무시험 문제 5번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5번의 1번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문제에서 수당을 등록을 할 때 사용하지 않는 건 불호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7월 급여 7월 31일에 지급하고 있죠. 그리고 주의하실 점, 식대가 있는데 식사도 제공하면서 식대를 주고 있다? 그럼 식대가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음식물은 비과세고 식대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육아수당, 이게 아마 비과세 유형은 보육수당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연구보조비,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그러면 우리가 원천징수에서 급여자료 입력 7월분이죠. 7월 31일 수당 공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공제. 직책수당 있고요. 상여 없죠. 상여 사용 안 하니까 부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월차수당 없으니까 이것도 부로 해주시고, 식대, 과세죠. 그러니까 비과세 식대가 안 나오게 부로 하고 과세 식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보조비가 있죠. 비과세로 한번 해볼까요? 연구보조비. 비과세 유형 F2 코드 도움에서 연구하고 보니까 연구보조비가 있는데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로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육아수당이 빠져 있죠. 비과세 유형 보시면은 이게 육아로 검색을 하면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보육으로 검색할게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이렇게 해보시고 공제 항목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참고로 육아수당, 이거 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2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적어볼게요. 기본급 200만 원, 직책수당 30만 원, 식대 20만 원, 육아수당 20만 원. 기업연구 20만 원. 잠깐만. 자가운전하고 야간근로수당도 자가운전도 부, 야간근로도 부로 한번 바꿔볼게요. 공제 항목. 소득세 나와 있고요. 국민연금이 11112-500, 건강리 88620, 장기요양 11470, 고용보험 이렇게 나오는 거 되셨죠? 종료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시냐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입니다. 이거 귀속 7월이고 지급도 7월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전월 미환급세액이 15만 원이 있으니까 이거 추가해 볼게요. 좀 내려오시면 왼쪽 밑에 전월 미환급 15만 원 여기까지 적으시고 종료하고 이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먼저 기본공제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거 한번 확인합니다. 배우자 공제 가능하죠. 일시적인 문예창작,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죠. 어차피 소득도 100만 원 안 되고 김지민 되겠고 어머니가 있어요. 원천징수 대상 금융소득인데 2천만 원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분리과세만으로 종결되고 어머니 장애인 표시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는 안 나오네요. 일단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F2 코드 도움 김민수
부양가족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좀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우자, 여민지. 자, 주민등록번호 적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자녀 김수지, 김지민.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한 미녀가 있죠. 어머니는 참고로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까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전급무지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온 김에 이거 마지막 강의니까. 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종이로 출력된 문제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지가 양면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거를 갖다가, 자, 예를 들어 문제지가 뭐 16페이지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양면으로 인쇄돼서, 자, 그럼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를 안 보고 그냥 답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맨 뒷장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지 좀 이제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정급무지는 이거 세액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결정세액을 적어줍니다. 자, 소득명세, 종전, 주강일전자. 자, 사업자 등록번호 적어보시고, 자, 급여가 3,325만 원, 상여가 850만 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좀 내려올까요? 이거 비과세 소득보다 더 내려와야 돼요. 자, 국민연금이 1822500, 건강보험 1435680, 장기요양 183870, 그 다음 고용보험이 36450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에서 32만 5천원, 32,500원 이렇게 적어봅니다. 자, 다음에는 연말정산 볼게요. 자, 보험료 뭐 가능하겠고 장애인 전용 보험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부양가족에서 보험료하고 교육비는 부양가족 탭에서 기록합니다. 김민수 일반 보장성 115만 원. 자, 종료.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한미녀가 장애인이죠. 그래서 장애인 전용, 장애인 보험료에 120만 원 적어주고 종료할게요. 그 다음에 의료비가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치료한 질병 치료비가 있는데 실손 의료보험금이 있죠. 자, F2 코드 도움. 자, 여민지 배우자. 자, 문제에서 자, 이거 국세청 자료라고 나와 있었죠. 자, 금액이 300만 원이고 실손보험금 10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 볼게요. 그 다음 이제 김수지가 있는데 안경 및 콘택트 렌즈는 1인당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자, 코드 도움 눌러서 자, 김수지. 자, 금액은 50만 원 적어 볼게요. 그 다음 교육비 보도록 합니다. 자, 특별활동비가 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학원비는 안 됩니다. 이미 학교 들어갔죠. 취약을 한 경우에는 학원비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녀, 현장 체험학습비가 있는데, 이거 잠깐만. 현장 체험학습비는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태권도 학원비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니 있죠. 자, 부모님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가능하고 일반 교육비는 안 됩니다.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적어야 되죠. 자, 우리 교육비 김수지. 자, 김수지의 교육비 20만 원.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시면 여기 보면 취약전 초중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초중고 2번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김지민이 있었죠. 김지민의 교육비는 자 30만 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 초중고로 해볼게요. 자, 다음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의료비에 보면 김민수 신용카드로 결제함 써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3,257만 원에서 520만 원을 빼보시고 750만 원을 빼면 1,987만 원이 나오네요. 자, 신용 1,987만 원. 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신용카드에서 김민수 신용카드 얼마? 1,987만 원을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520만 원. 다시 전통시장이 520만 원이고 대중교통이 750만 원. 그 다음에 배우자 여민지 있죠. 여민지 직불카드 1,200만 원. 그 다음에 한민여 현금 영수증 500만 원. 이렇게 적어봅니다. 이거 적을 때 보면 위아래로 나눠지는데 위에가 국세청이고 아래가 기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모두 국세청 자료라고 했으니까 국세청에다가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입력 탭을 클릭하시고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있죠. 확인.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기본 강의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좀 기대되네요. 자,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